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백재승입니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최근 한 달간 중국 철강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센티멘트가 다소 약화되었는데요.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철강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근 중국 철강 가격 조정의 성격을, 두 번째 주제는 더 큰 그림에서의 사이클 변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조정을 살펴볼까요? 올해 생산 감축을 목표로 제시해 오던 중국 정부는 돌연 5월 들어서 철강을 포함한 커머디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중국 철강 가격과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모두 약 20%가량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사실 최근 철강 가격의 조정은 중국에서만 나타난 것이고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철강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함께 조정을 받은 것은 역사적으로 한국 철강 가격이 중국 철강 가격의 흐름을 따라갔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철강 가격도 조만간 피크아웃이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철강 가격 안정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살펴봤을 때 전 이번 양상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 철강 가격 간의 디커플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중국 철강 가격 또한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치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출 제한입니다. 중국 정부는 철강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철강 생산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수출을 제한해서 철강 제품들이 중국 안에 머물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중국 철강 가격이 한국보다 더 낮아졌을 때 한국으로 수출을 늘려서 대응을 했을 텐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 확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저는 중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위한 철강 감산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철강 가격 조정은 다운턴의 시작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이후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둔화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커머디티 가격 압박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본 철강 업종의 사이클이 과연 변곡점에 도달했느냐를 살펴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20년을 한번 복기해 보시죠. 2000년대 중반 중국 폭발 성장기 하에서 철강 가격은 지속 상승하였습니다. 이때는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하는 시기였고요. 당연히 신규 설비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었죠.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철강 가격의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도 기업들의 투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철강업의 특성상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수요 둔화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중간에 투자를 멈추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관성에 의해서 수요 위축에 대해 공급 감소가 바로 나타나기가 어려웠었고 이는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철강업의 암흑기였었죠.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가운데 이미 크게 늘어난 생산 설비들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시기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투자는 감소하는 사이클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6년부터 2년간 중국의 철강 설비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업황 반등이 나타났지만 2018년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0년대를 맞이하게 되죠. 간단히 정리하면 2000년대는 수요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늘어났으며 투자도 확대되는 국면이었다면 2010년대에는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이미 확대된 투자로 인해서 신규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 과잉은 오히려 심화되는 시기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지난 10년간 공급 과잉 섹터로만 치부되면서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를 거의 집행하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수요는 비록 그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했었고요. 그렇게 가동률도 이제는 공급 과잉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대비 앞으로의 10년은 철강 업종의 공급 과잉이 오히려 완화되면서
철강 가격과 철강 업체들의 체력이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철강 업체들의 ROE 향상은 기업 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 철강 가격 재반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더 크게는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사이클로 변화되는 철강 업종에 주목한다면 다시 한번 포스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타난 일시적인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철강 업종이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